누루, 이 자식이 드디어 미친 건가? 도대체 무슨 짓이야? 갑자기 할아버지가 키우던 소누루가 할아버지의 집문을 부수고 들어와 버립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도 당황하여 말문도 잃어버린 그때 누루는 할아버지를 끌고 집 밖으로 나와버립니다. 할아버지는 누루를 원망하고 혼내려 하다 멈칫합니다. 바로 누루의 이 느닷없는 행동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초여름밤, 하늘이 갈라지듯 비가 터졌습니다. 78세 최만수는 안방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며 요란했습니다. 외양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누루가 문고리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있는 일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더 급하고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평생 외양간을 벗어난 적이 없던 소가 집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누루였습니다. 15살 암소. 만수에게는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 누루야. 거긴 안 된다. 하지만 누루는 만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낮게 울며 어깨로 만수를 밀어붙였습니다. 500kg이 넘는 거대한 몸집이 다가왔습니다. 쾅! 식탁이 뒤집혔습니다. 찻잔과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쳤냐, 누루야. 만수는 지팡이를 들었지만 누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바짝 붙어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현관 쪽으로, 집 밖으로 계속 밀었습니다. 그때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창밖 하천의 물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맑은 회색이 아니라 진한 갈색, 흙탕물이었습니다. 물이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닥 틈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다가 금세 가는 물줄기가 되어 만수의 발을 적셔버렸습니다. 이게 뭐야? 신발장 밑에서도 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거품을 품은 더러운 물이 바닥을 적시며 퍼져나갔습니다. 배수구 역류였습니다. 누루는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더욱 강하게 만수를 밀어냈습니다. 마치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순간 마을 비상방송이 울렸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하천 수위 급상승. 하천 인근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누루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만수를 문턱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만수는 처마 밑에 주저앉았습니다. 비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누루야, 왜 이러는 거야? 누루는 만수가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하천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르르르.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무너지고 떠내려가는 소리였습니다. 만수는 생각해봤습니다. 누루의 이상한 행동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비가 올 때마다 문고리를 자주 건드렸고 마당 배수구 쪽을 보며 서성였습니다. 평소보다 먹이도 적게 먹었습니다. 설마 너가 미리 알았던 거야? 동물이 자연재해를 예감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지만 설마 정말일 줄은 몰랐습니다. 누루는 만수를 내려다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멈췄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 2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봄이던 그때 만수와 누루는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리고 누루는 언제부터 이런 특별한 능력을 보였을까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만수가 가장 힘들었던 겨울, 아내를 떠나보낸 그때부터였습니다. 2달 전 봄이었습니다. 최만수와 아내 박미정은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 하천 옆 농가로 내려온 지 2년째였습니다. 40년 회사 생활을 마친 만수에게 이곳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여보, 공기가 참 맑네요. 여긴 바람길이 트여서 숨쉬기 좋아요. 미정은 집 앞에서 하천 바람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두 사람에게 이곳은 안식처였습니다. 집 옆 외양간은 몇 년째 비어 있었습니다. 미정은 가끔 근처 축산 농가에 들러 소들을 구경했습니다. 특히 한 마리 송아지를 유독 눈여겨봤습니다. 이 아이 참 순하네요. 눈빛이 맑아서 좋아요. 농장 주인도 그 송아지를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송아지들보다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랐거든요. 그의 가을 미정이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환절기 감기려니 했는데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미정의 열이 심하게 올랐습니다. 여보, 만수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미정은 병원에서 이틀을 버텼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마지막 순간 미정은 만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해요. 그것이 미정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 후 집에 돌아온 만수는 먹먹했습니다. 집안 곳곳에 미정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의 슬리퍼, 부엌의 앞치마, 찻상의 찻잔까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만수는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 쓸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만수는 그 축산 농가를 다시 찾았습니다. 어르신, 오랜만이네요. 농장 주인이 반갑게 인사하며 미정의 소식에 안타까워했습니다. 만수는 외양간을 둘러보다가 그 송아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정이 늘 눈여겨보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이제 제법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이 아이, 아직 여기 있네요. 신기하게도 아직 안 팔렸어요. 사모님이 참 좋아하셨는데. 만수는 그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소는 만수를 보더니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이 아이, 저에게 주시겠어요? 물론이죠. 만수는 그 소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이름을 고민하다가 미정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누루하고 너른 아이가 되면 좋겠어요. 너는 오늘부터 누루야. 누루는 낮고 부드럽게 울어답했습니다. 처음엔 서먹했지만 누루는 참 순했습니다. 만수의 일상 패턴을 금세 외웠습니다. 만수가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누루도 같은 시간에 울었습니다. 저녁이면 외양간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참 영리하네, 너는. 만수는 누루와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외양간 청소하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누루야, 오늘 미정이가 좋아하던 사과를 봤다. 누루는 만수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 낮게 울어주었습니다. 몇 달 지나면서 만수는 누루의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날씨 변화에 유달리 민감했던 것입니다. 비 오는 날이면 누루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불안해하며 외양간 문고리를 자꾸 건드렸습니다. 툭툭 소리내며 문고리를 들어올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누루야, 문고리 그만 만져. 하지만 누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만수는 누루에게 말했습니다. 누루야, 나는 괜찮다. 걱정하지 마. 손등은 떨리고 있었지만 만수는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외로움이 비 오는 날이면 더욱 컸거든요. 누루는 그런 만수의 마음을 아는 듯 더 자주 울어주었습니다. 낮고 길고 부드러운 소리로 마치 위로하듯이요. 그날 밤 만수는 외양간 문에 손을 대고 오래 서 있었습니다. 누루야, 고맙다. 미정이 떠난 공허함을 누루가 조금씩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누루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문고리 건드리기는 물론이고 마당 배수구 쪽을 자꾸 보며 코로 바닥을 밀었습니다. 먹이도 평소보다 적게 먹었고 밤에 우는 소리도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길고 뭔가 간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만수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루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누루가 뭔가를 미리 알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답을 알게 되는 건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듯 비가 쏟아지던 바로 그날 밤 말입니다. 2달 전 그 봄부터 만수와 누루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내 미정을 잃은 슬픔 속에서 만수는 누루를 가족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외양간에서 들려오는 누루의 부드러운 울음소리가 만수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었습니다. 저녁에는 누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외양간 청소를 하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누루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누루야, 오늘은 날씨가 참 좋더라. 누루야,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이 나왔다. 누루는 만수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 낮게 울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만수는 누루의 특별한 점들을 하나씩 발견했습니다. 특히 날씨 변화에 대한 누루의 반응이 남달랐습니다. 비가 오기 전날이면 누루는 평소와 달리 불안해했습니다. 외양간 문고리를 툭툭 건드리는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버릇이려니 했지만 점점 그 패턴이 명확해졌습니다. 여름이 다가올 무렵 장마 전선이 북상한다는 뉴스가 연일 나왔습니다. 만수는 집 주변을 둘러보며 이상한 변화들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개미떼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땅속 깊은 곳에 있을 개미들이 알을 물고 높은 담장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논두렁에서 들려오던 개구리 소리도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일찍 울음을 멈췄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조용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제비들의 비행 패턴도 변했습니다. 높이 날던 제비들이 어느 순간부터 낮게 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기 중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만수는 하천 옆 버드나무 근처를 자주 살펴봤습니다. 뿌리 주변 흙이 평소보다 물기를 더 머금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쉽게 뭉쳐졌습니다. 뭔가 이상하네. 만수는 집 뒤편 오래된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높이가 1m 정도 되는 장독대였는데 하천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서 물의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분필을 꺼내어 장독대 옆면에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까지 물이 차오르면 위험하겠지. 분필로 그은 하얀 선이 선명했습니다. 만수 나름의 수위 측정 기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누루의 행동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 누루는 외양간 문에 코를 댄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낮고 길게 우는 소리가 비에 섞여 들려왔습니다. 마치 뭔가를 경고하는 듯한 간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상류 지역 펜션에서 나온 단체 대화방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주말 손님들 때문에 배수로를 빨리 뚫어달라는 무심한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주말에 손님 많으니까 배수로 공사 빨리 해주세요. 비 때문에 물이 고이면 손님들이 불편해해요. 하천정비 용역 소장의 이름도 대화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대로 된 배수로 공사가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급하게 처리한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습니다. 저게 진짜야? 배수로를 대충 뚫었다고. 상류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데. 만수도 찜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큰일이 생기겠어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분필로 그어둔 수위선을 한 번 더 진하게 그었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차오르겠어? 하지만 누루의 행동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문고리를 건드리는 횟수가 늘었고 마당 배수구 쪽을 자주 들여다보며 코로 바닥을 밀었습니다. 마치 막힌 낙엽을 치우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누루의 행동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체 뭘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동물들이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비가 와서 불안해하는 거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기상청에서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장마전선이 이 지역에 정체될 것이라는 예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누루의 행동이 더욱 급박해졌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오려고 문을 밀어보기도 하고 먹이도 평소의 절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누루야, 왜 그래? 아픈가? 만수가 누루의 이마를 만져봤지만 열은 없었습니다. 다만 평소보다 숨이 가빠 보였고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하천의 물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잔잔한 흐름이 아니라 좀 더 빠르고 거친 소리였습니다. 아직 큰 비는 내리지 않았는데도 말이었습니다. 만수는 창문을 열고 하천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물의 색깔은 맑았지만 확실히 유속이 빨라진 것 같았습니다. 상류에서 뭔가 변화가 있나 보네. 그리고 그날 밤 먼 곳에서 낮게 깔린 우르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번개도 천둥도 아닌 뭔가 무거운 것이 움직이는 소리 같았습니다. 물의 몸통이 천천히 이동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누루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외양간 안에서 빙빙 돌며 문 쪽을 자꾸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아침에 배수구 청소라도 해둘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짜 폭우가 시작되기까지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비가 한 번 내렸다 그쳤습니다. 만수는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나 외양간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누루의 불안한 모습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혹시 아픈 건 아닌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외양간에 도착했을 때 누루의 모습은 평소와 확연히 달랐습니다. 누루는 여물통 앞에 서 있었지만 먹이를 거의 손대지 않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만수가 오기도 전에 먹이를 다 비워버리는데 오늘은 절반도 먹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누루의 자세였습니다. 외양간 문고리에 머리를 얹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문고리를 통해 밖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루야, 왜 안 먹어? 만수가 다가가자 누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문고리를 톡 하고 들어올렸습니다. 평소에도 가끔 하던 행동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또 장난하냐? 만수는 웃어넘기려 했지만 누루의 다음 행동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누루가 외양간에서 나와 곧장 마당 배수구 쪽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수구 주변 바닥을 코로 밀기 시작했습니다. 낙엽들이 배수구를 막고 있었는데 누루가 그것들을 코로 건드리며 치우라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너 왜 그래? 만수는 신기했습니다. 소가 배수구 청소를 신경 쓸 이유가 없거든요. 하지만 누루는 계속해서 막힌 낙엽들을 코로 밀며 만수를 쳐다봤습니다. 아, 이걸 치우라는 거야? 만수는 갈퀴를 가져와서 배수구 주변 낙엽들을 치웠습니다. 확실히 꽤 많이 막혀 있었습니다. 낙엽을 치우고 나니 물이 더 잘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누루야. 내가 알려줘서 깨끗해졌네.
하지만 누르의 불안한 표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문고리 쪽을 자주 바라보며 서성였습니다. 오후에 마을회관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정 이장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정 이장은 60대 초반의 마을 대표였습니다. 이 마을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로 날씨 변화에 누구보다 민감했습니다. 주민 여러분, 기상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상류 지역에 소나기 구름이 크게 걸려 있다고 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가 많이 올 수 있으니 모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수는 라디오를 통해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누루가 뭔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누루야, 너 정말 신기하다. 비 온다는 걸 미리 아나 보네. 오후에 하천을 살펴본 만수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물의 색깔은 여전히 맑았지만 흐르는 속도가 분명히 빨라져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잔잔하게 흘러가던 물이 좀 더 급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천 옆 버드나무 가지들이 물살에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물의 양이 늘어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상류에서 이미 비가 내리고 있나 보네. 만수는 장독대 옆에 그어둔 분필선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아직은 물이 그 높이까지 오지 않았지만 하천의 변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누루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누루는 여물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평소 먹던 양의 3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외양간 문 쪽을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누루야, 밥 먹어. 안 먹으면 힘없어. 하지만 누루는 만수의 말을 듣지 않고 문고리를 또다시 들어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톡톡톡. 마치 모스 부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누루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평소에 온순하고 평화로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간절하고 조급하고 경고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너 정말 뭔가 아는 거 맞지? 밤이 되자 더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 곳에서 낮게 깔린 우르릉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번개도 천둥도 아닌 마치 거대한 물덩어리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물의 몸통이 산과 산 사이를 굴러가는 듯한 낮고 길게 이어지는 장음이었습니다. 저게 뭔 소리지? 만수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직 비는 오지 않고 있었지만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습도가 높아진 것 같았고 바람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누루는 그 소리를 듣자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외양간 안에서 빙빙 돌며 문 쪽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길게 울었습니다. 음매에 그 울음소리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간절하고 더 절박하고 뭔가를 호소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큰일이 날 거니까 준비하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물들이 자연재해를 미리 감지한다는 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었습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 전에 동물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기록들이 많았습니다. 설마 정말 큰 비가 오는 건가? 만수는 라디오를 켜서 기상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내일부터 강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보와 실제는 다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리기도 하고 예상보다 적게 내리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상류의 배수로 공사였습니다. 며칠 전 마을에 돌던 그 캡처 화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라 급하게 처리한 임시방편이라면 큰 비가 올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 정도까지야. 하지만 누루의 행동은 만수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먼 곳의 장음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물의 벽이 이쪽으로 천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루는 거의 잠들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고리를 건드리고 바닥을 발굽으로 긁으며 불안해했습니다. 만수는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외양간에 가봤습니다. 누루야, 괜찮아. 내가 다 지켜줄게. 하지만 누루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만수는 깨달았습니다. 지켜줘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만수 자신이었습니다. 내일 밤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10시를 넘기며 진짜 폭우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는 더 이상 물방울이 아니었습니다. 폭포수 같은 굵은 물기둥들이 연달아 떨어졌습니다. 처마 끝에서 흘러내리는 물줄기가 끊기지 않았고 집 전체가 거대한 북처럼 울렸습니다. 만수는 안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평생 이런 비는 처음 봤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우수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물이 잘 빠지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막혀서 숨을 헐떡이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배수시설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누루가 다시 문고리를 들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의 조심스러운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강하게, 급하게, 마치 지금 당장 나가야 한다는 듯이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닫힌 집문을 향해 곧장 돌진했습니다. 안 돼, 누루야. 만수가 막아섰지만 누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낮게 길게 울며 어깨로 만수를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의 조심스러운 접촉과는 차원이 다른 강한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만수는 발밑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바닥 틈 사이로 차가운 물줄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가는 실 같던 물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곧 작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신발장 밑에서도 거품 섞인 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만수가 당황하는 사이 누루는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지팡이를 든 만수를 향해 어깨를 들이받듯 밀었습니다. 마치 집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듯,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듯 말입니다. 하천 쪽에서 무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르르르르, 둔탁하고 거대한 굉음이었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무너지고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상류배수로에서 뿜어져 나온 거센 물길이 작은 교량을 치며 돌아 나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돌과 흙이 뒤섞인 거대한 물덩어리가 하천을 따라 내려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누루는 그 소리를 듣자 마지막 강한 밀침으로 만수를 현관 밖으로 완전히 내보냈습니다. 만수는 처마 밑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누루야, 왜 그래? 하지만 누루는 만수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더 높은 곳을 향해 만수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집 뒤편에 있는 작은 둔덕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별 의미 없던 그 언덕이 오늘 밤만큼은 유일한 안전지대처럼 보였습니다. 저쪽으로, 왜 저쪽으로 가야 하는 거야? 만수는 누루를 따라 둔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어 몸이 무거웠지만 누루가 계속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둔덕 위에서 내려다본 집은 이미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마당 전체가 물에 잠겨 있었고 집안에서도 물이 차오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천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굉음이라고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땅이 진동할 만큼 거대한 물의 힘이 이 작은 마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누루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밖으로 끌어낸 것인지를 말입니다. 몇 분 뒤 정말로 큰일이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둔덕 위에 올라선 지 채 10분도 안 돼서 만수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천 옆 비탈이 산사태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류에서 내려온 거대한 물줄기가 하천 제방을 넘어서면서 주변 땅을 모조리 깎아내렸습니다. 진흙과 돌덩이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갈색 진흙탕이 외양간을 덮쳤고 이어서 집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저게 다 무너졌네. 만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0년 회사 생활 끝에 마련한 노후 보금자리가 눈앞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미정과 함께 살았던 추억들, 누루와 함께 만든 일상들이 모두 진흙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누루는 헐떡이며 만수 옆에 서서 몸의 물기를 털었습니다. 평소의 온순한 모습과 달리 오늘 밤만큼은 진짜 구조대원 같았습니다. 곧 마을 비상방송이 울렸습니다. 하천 붕괴로 인한 긴급 상황 발생. 주민들은 즉시 마을 체육관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만수와 누루는 다른 주민들과 함께 체육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모두들 급하게 피난 나온 모습이라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런데 체육관 입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체육관 관리 주무관이 누루를 보고 막아선 것입니다. 40대 중반의 공무원으로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성격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축 반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소가 사람 하나를 살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규정보다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와 누루의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의장이 한 걸음 나섰습니다. 오늘만은 드립시다. 이런 날에 규정만 따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주무관이 물러섰습니다. 누루는 체육관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고 만수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인물이 체육관에 나타났습니다. 하천정비 용역 소장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급하게 들어오더니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사는 모든 매뉴얼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태와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마을 주민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뭡니까? 휴대폰 화면에는 며칠 전부터 마을에 돌던 그 단체방 캡처가 떠 있었습니다. 상류 펜션에서 나온 대화 내용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주말 손님 많으니까 배수로 빨리 뚫어주세요. 비 때문에 물 고이면 손님들 불편해해요.
그리고 용역 소장의 답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탄식했습니다. 제대로 된 공사가 아니라 급하게 처리한 임시 방편이었던 것이 확실했습니다. 주말 손님, 사람 목숨이 먼저 아닙니까? 배수로를 대충 뚫어놓으면 하류에 피해가 온다는 걸 몰랐습니까? 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숙이며 체육관을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하던 일이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체육관 관리 주무관도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아까는 죄송했습니다. 주무관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이소 덕분에 사람이 살았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람들이 또 한 번 박수를 쳤습니다. 이번에는 누루를 향한 박수였습니다. 만수는 누루의 목을 감싸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너 대체 어떻게 알았던 거야? 누루는 낮게 한번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날 밤 체육관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동물의 본능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루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이 모든 것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사흘 뒤 체육관에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윤태훈이라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수문학과 수리학을 전공한 박사로 이번 사태를 조사하러 온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만수를 찾아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 박사는 노트북을 꺼내 각종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기상 레이더 자료와 수위계 측정 결과들이었습니다. 레이더상으로 보면 그날 밤 상류에 정체 전선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위계도 급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런데 어르신, 소가 언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까? 만수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문고리를 건드리던 누루의 습관을 말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심해진 불안한 행동들을 설명했습니다. 마당 배수구를 코로 미는 행동, 먹이를 거부하는 모습, 그리고 그날 밤의 강제 퇴거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박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소는 사람보다 훨씬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윤 박사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는 귀와 발굽을 통해 땅의 진동을 감지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류에서 들리는 저주파 소리나 바람 방향의 변화, 기압 변화까지도 사람보다 훨씬 일찍 감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물의 움직임은 땅을 통해 전달되는 진동이 있습니다. 상류에서 많은 양의 물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진동이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까지 전달될 수 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누루가 외양간 바닥에 귀를 대고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었습니다. 그리고 기압 변화도 중요합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는 기압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동물들은 이런 변화를 사람보다 훨씬 민감하게 느낍니다. 윤 박사는 며칠 더 마을에 머물면서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천의 유량 변화, 상류 배수로 상태, 그리고 주변 지형까지 모든 것을 점검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상류 배수로 공사가 정말로 부실했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배수 시설이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급하게 뚫어놓은 구멍에 불과했습니다. 큰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많은 물이 하류로 쏟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윤 박사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자연재해와 인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소가 보인 행동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주민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동물이 정말로 재해를 미리 감지할 수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큰 비가 예보되었습니다. 정 이장은 이번에는 서슴없이 선제 대피 방송을 내렸습니다. 주민 여러분, 누루가 오늘부터 낮게 울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큰 비 예보도 있으니 미리 체육관으로 올라갑시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움직였습니다. 며칠 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누루는 그날부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자주 건드렸고 먹이도 적게 먹었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정말로 큰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역 작은 비탈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미리 대피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체육관에서 하룻밤을 보낸 주민들은 무너진 비탈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만약 대피하지 않았다면 몇 가구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상황이었습니다. 체육관에서 오지은 주무관이 만수에게 다가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도 소 덕분에 사람들이 무사했습니다. 정말 죄송했고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누루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누루의 목을 감싸 안고 속삭였습니다. 너 정말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아는 거야? 누루는 평소처럼 낮고 부드럽게 울었습니다. 마치 자신도 잘 모르겠다는 듯한 겸손한 소리였습니다. 윤 박사는 며칠 뒤 서울로 돌아가면서 마을에 제안을 했습니다. 누루와 같은 동물들의 행동 변화를 관찰해서 자연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에 활용해보면 어떨까요? 과학기술과 동물의 본능을 결합하면 더 정확한 예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흥미로워했습니다. 누루가 단순히 한 마리 소가 아니라 마을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그 후로도 누루는 계속해서 날씨 변화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큰 비가 오기 전이면 어김없이 불안한 행동을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호를 보고 미리 준비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신기한 소의 재해 예측 능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실렸습니다. 전문가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전문가들의 관심이나 언론의 주목이 아니었습니다. 누루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마을 전체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 미정을 잃고 외롭던 시절에 찾아온 누루가 이제는 진짜 가족을 넘어서 마을의 수호신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수는 매일 저녁 외양간에서 누루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누루야, 고맙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세월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누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계절이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누루는 이제 17살이 되었습니다. 소로서는 상당한 고령이었습니다. 예전처럼 활발하지 못했고 움직임도 점점 느려졌습니다. 다리도 많이 무거워져서 외양간 밖으로 나오는 일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날씨를 감지하는 능력만큼은 여전했습니다. 비가 오기 전이면 어김없이 문고리를 건드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 신호를 믿고 행동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만수가 평소처럼 외양간에 갔을 때 누루는 조용히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매우 고르고 조용했습니다. 만수는 알았습니다. 누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급히 수의사를 불렀지만 특별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나이가 들어 몸이 지쳤을 뿐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었습니다. 만수는 외양간 바닥을 새 볏짚으로 갈아 깔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누루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누루야, 이제 쉬자. 정말 고생 많았다. 누루는 만수를 올려다보며 마지막으로 낮고 짧게 울었습니다. 평소의 긴 울음과는 달랐습니다. 짧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소리였습니다. 마치 감사하다는 인사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누루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정의장도 왔고 윤 박사도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체육관 주무관 오지은도 꽃을 들고 왔습니다. 장례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참석해서 누루를 기억했습니다. 누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지,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누루를 땅에 묻은 후 만수는 집으로 돌아와 장독대 옆에 섰습니다. 예전에 분필로 그었던 수의선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나무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시작해 우린 살았다. 다시 누루를 기리며 간단하지만 의미 깊은 문구였습니다. 누루의 경고로 시작된 그날 밤의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이어진 모든 변화들을 기념하는 표시였습니다. 며칠 뒤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청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상류배수로 편법 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천정비 용역 소장의 부실 계약서가 정식으로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가워했습니다. 그동안 의심만 하던 일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실 공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봄이 완연해질 무렵 또 다른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젊은 부부인 송민수와 이서희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부부는 누루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만수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안하러 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집 근처에 작은 농가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 사시면서 저희가 돌봐드리면 어떨까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지만 나는 여기 있을게. 누루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거든. 대신 부부는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럼 어르신께 선물이 있어요. 부부가 데려온 것은 작은 송아지였습니다. 생후 몇 개월 된 귀여운 암컷이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뭐가 좋을까요?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새봄이 어때? 새로운 봄이 왔으니까. 새봄이요? 좋은 이름이네요. 새봄은 처음에는 낯설어 했지만 금세 만수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누르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더 활발하고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신기하게도 세봄은 누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세봄도 누르처럼 문고리를 보고 킁킁거렸습니다. 한 번은 문고리를 코로 살짝 건드려 보기도 했습니다. 만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누르처럼 날씨를 아나 보네. 마을 사람들도 세봄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혹시 세봄도 누르처럼 특별한 능력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말로 작은 비가 올 때였습니다. 세봄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외양간에서 불안해하며 문 쪽을 자주 바라봤습니다. 누르가 하던 행동과 똑같았습니다. 세봄아, 너도 뭔가 느끼는 거야? 그날 밤 정말로 예상보다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세봄의 행동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세봄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누르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세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세봄아,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세봄아, 누르 이야기 해줄까? 세봄은 만수의 말을 듣고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낮게 울어주었습니다. 저녁에 장독대 옆 표지판 앞에 서서 만수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물은 또 올 거다. 하지만 우리는 또 오를 거다. 이것은 만수가 누르에게서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자연재해는 피할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하고 서로 도우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봄이 만수 옆으로 다가와서 고개를 비볐습니다. 마치 누르의 마음을 이어받은 것처럼 다정했습니다. 만수는 세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누르는 떠났지만 그 정신과 능력은 세봄을 통해 계속될 것이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연재해에 더 잘 대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세봄아, 비 오면 우리가 먼저 움직이자. 누르가 그랬던 것처럼. 세봄은 낮게 울어 답했습니다. 그 소리는 누르의 울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먼 하늘에서 구름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봄이 있고 마을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함께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비가 올 때 세봄은 어떤 신호를 보여줄까요? 여러분, 누르와 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 곁에 작은 신호들이 가장 큰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해 보이는 우리지만 서로를 보살피고 작은 변화에도 귀 기울인다면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누르가 전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누르 같은 작은 신호들을 발견하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